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도는 0도 이상 360도 이하인 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각도도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일단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OX라는 반직선을 시초선을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각도에 해당하는 이 OP를,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음의 방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60도는 시초선 OX에서 출발해서 60도만큼 이동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각도고요. 근데 그 반대로 마이너스 300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이렇게 회전하면 마이너스 300도가 결국 한 바퀴가 360도니까 얘랑 모양은 같은데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른 형태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각도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바로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경의 위치가 아까 봤듯이 그냥 OX, O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60도일지 마이너스 300도일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얘기입니다.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과 회전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40도와 예를 들어 400도와 마이너스 680도는 동경은 OP로서 일치하지만 각도 자체가 표현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정의하게 됩니다. 360도는 한 바퀴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몇 바퀴만큼 절대적인 크기는 그 회전수를 의미하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그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각을 정의하는데요. 360도 곱하기 n. 여기서의 n은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정수로 정의를 합니다. 플러스 여기서의 각도는 결과적으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0도부터 360도 이하의 각까지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경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각도 사이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OP와 OQ가 반직선이 같아요. 하지만 이 각도로 봤을 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한 각도를 뺐을 때 바퀴 수의 차이만 있다 또는 방향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압니다. 하나는 B, 하나를 A라고 보면 이와의 차이가 180도겠구나. 그러면은 하나에서 하나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몇 바퀴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니까요. 플러스 180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했을 때요. OQ랑 OP의 동경의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치면 한 바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B각도를 이쪽으로 살짝 옮겼다고 생각하면요. 얘와 얘의 합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y는 x 대칭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각도와 요 각도를 같다고 놓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결국 90도인데요. 마찬가지로 몇 바퀴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은 호도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도를요, 60분법을 이용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360 등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를 1도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라디안의 정의는 이겁니다.
여기가 반지름이고요. 호의 길이를 r로 놨을 때 이때의 각도가 몇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체 원이랑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왜냐면 이 반지름이랑 원에서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놨을 때 원 전체의 둘레는 2파이 r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알파도라고 놨을 때 원 전체의 각도는 360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각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양변을 지금 약분을 한 다음에 알파도를 찾아냅니다. 알파도는 180도를 파이로 나눈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지름에 관계없이 항상 파이분의 180도로 일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원은 모두 닮음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디안을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이 라디안은 단위를 주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1라디안에 대해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r 대 2파이 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걸 계산을 해보면 결국 2파이 라디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파이 라디안은 얘를 나눠보시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각의 크기 2파이가 360도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파이는 180도이기 때문에 이 됩니다. 따라서 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도는 여기가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60도는요. 60 곱하기 1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1도가 60개만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였는데 이 60만큼 있다는 것을 1도를 우리가 라디안 표현으로 바꿨죠. 180분의 파이로 바꾸면 계산을 했을 때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60도를 구할 때는 3분의 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4분의 3파인데요. 4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라디안의 표현입니다. 곱하기 1라디안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1라디안은 우리가 파이분의 180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곱해주면 130도, 135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를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L 대 여기 호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원 전체 둘레의 길이 2파이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대 원 전체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지금 정리를 하면 L은 r 세타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도 원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 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뭔지 모르겠지만 세타 대 원 전체의 여기 한 바퀴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죠. 그랬을 때 요거 정리하면 S는 2분의 R제곱 세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아까 L은 R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L로 바꾸면 2분의 1 RL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우리가 알아둔 채로 각각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을 그리고 일반각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420도라고 하면 360이 몇 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360도 플러스 60도라고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경은 1사분면에 60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0도는요. 360도가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반각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0도 n은 정수 대신 동경은 30도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0분법으로 표현된 가게 크기는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35도는 135도 곱하기 135 곱하기 1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35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아까 라디안을 배웠죠. 1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면 이 계산하면 4분의 3파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4파인데요. 여기는 곱하기 1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4파이에다가 1 라디안이라는 것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했었으니까요. 계산하면 240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이 파이 대신 180도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세타는 그러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알파라는 각도는 0도에서 90도 사이 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분의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알파겠어요. 그리고 0도에서 2분의 알파는 45도 사이의 각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사실은 n이 180도라고 했을 때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n을 2k일 때와 n을 2k 플러스 1의 형태일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k는 정수. 그러면 다시 2분의 세타를 정리하면요. 180도 곱하기 2k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겠고요. 얘는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확실해졌죠?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1사분면에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분의 세타라는 것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180도 곱하기 2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알파 형태고요. 얘는 결과적으로 360도 k 플러스 180도 플러스 2분의 알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여기 3, 4분면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 1-3 풀어보겠습니다. 두각 알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간략하게 그려봅시다. 알파와 베타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똑같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합쳤을 때 몇 바퀴의 차이만 있는 거겠죠? 기억 맞습니다. 두각 알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알파, 그리고 여기를 뭐 베타라고 놨을 때 얘가 지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동경은 180도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80도를 의미하는 파이 꼬리 형태가 됐었어야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알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방향이 반대니까요.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했을 때 얘는 뭐 파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파이 차이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했을 때 뭐 마이너스 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 또한 2n 파이 꼴에다가 플러스 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 결과적으로 동경은 파이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 파이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세타를 3분의 파이라고 놓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했습니다. L은 R세타라고 했던 공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R은 6입니다. 그리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하면은 6파이 나오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R세타가 2파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4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RL이라는 공식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R은 지금 모르니까 R이라고 놓고 L은 곱하기 2파이이기 때문에 얘가 4파이다 라고 풀면 R은 4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세타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넓히기 2-3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S일 때 부채꼴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채꼴의 둘레라고 하면 호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2번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호의 길이를 뜻하는 R세타와 그 다음에 반지름 2개 이렇게 하면 이제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가 S라는 걸 이용을 하란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R세타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R세타는 R분의 2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2R 플러스 R분의 2S라고 해서 어쨌든 간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딱 보이시죠? 둘 다 양수이고요. 최소값 구해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크거나 같다 루트 2루트 2R 곱하기 R분의 2S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4루트 S죠. 그때의 최소값은 4루트 S.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때겠죠. 그러면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R분의 2S. 그러면 2R제곱은 2S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 약분시켜서 세타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세타는 R제곱분의 2S입니다. 근데 R제곱이 S인 걸 구했으니까 세타가 1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